이번 편에 이제 그 문패는 망우입니다. 망우라는 것은 그 근심을 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름을 잊고 살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은 그 나기망우라고 해서 즐겨서 이제 시름을 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의하면 그 도를 행하기를 즐거워해서 뭐 가난 따위에 근심을 잊는다 뭐 이런 말인데, 모든 그 근심을 그다 이렇게 근심 걱정을 잊을 정도로 심취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 락이라는 것은 즐긴다는 뜻이잖아요. 즐길 수 있다 이런 단계는 그 가벼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은 그 논어 그 수리편에 나오는 이제 공자의 얘기입니다. 공자가 이제 뭐 발분망식, 나기망우, 그 다음에 말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발분이라는 건 이제 뭐 어떤 학물의 분발, 뭐 열중하면 그 망식, 먹는 걸 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끼니나 식사를 챙겨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나기망우, 이렇게 이제 도를 즐길 때는 모든 근심 걱정을 잊을 정도로 심취해서 아무 뭐 그 근심 걱정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안빈낙도죠. 그래서 이제 그 안빈낙도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이제 늙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자기를 정의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이제 공자가 주유 열국할 때 이제 그 공자를 끝까지 수행한 이제 뭐 비서실장 겸 또 경호실장인 그런 의리의 사나이로 이렇게 되는 이제 제자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이제 31살이 되었을 때 공자의 인격에 감화되어 가지고 제자가 된 제자가 있는데, 이 공자의 제자 중 최연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름이 자로입니다. 자로. 그래서 이제 공자가 있고 공자의 그 자로니까 공자의 길이란 뜻이겠죠. 뭐 그런 이름의 파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공자를 끝까지 수행했고 하여튼 의리가 있고 또 용기가 있고 또 실천력이 뛰어난 제자로 지금까지 해자되는 공자의 제자가 자로입니다. 근데 이제 공자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뭐 주먹 좀 쓰고 다니고 뭐 그렇다고 있던 계보가 있는 뭐 그런 뭐 건달이나 이런 장수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 일개 양아치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 공자를 만나서 이제 느낀 바가 있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공자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이제 그 의를 지킵니다. 이 자루가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좀 학문이 뒤처졌다고요. 그러니까 좀 그 미련했어요. 근데 이제 뭐 공자를 이제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 초나라에 이제 좀 아주 실력자였죠. 근데 태수쯤 되는 이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공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자루한테 공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루가 좀 띵했어요. 뭐 좀 멍청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전해지기로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공자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이럴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좀 건방진 것 같아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도 전해지고, 어쨌든 그 스승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제대로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한테 와서 어떤 실력자가 나한테 대해서 물어봤는데 공자의 그 위인됨이 사람 인품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그 스승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공자가 얘기합니다. 아니, 좀 잘 좀 얘기하면 됐지. 아이고, 왜 얘기를 못했을까? 이렇게 속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뭐, 공자가 굉장히 이제, 공자의 그 인품이 높고 이렇지만 또 인간다운 모습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자가 좀 답답했겠죠. 응? 그래서 사실 뭐, 좀 스포크스먼이나 뭐, 매니저나 또 자기를 이렇게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 좀 자기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소개해주고 좀 프로파간다 해주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뭐 일도 좀 생기고 뭔가 좀 만들 수가 있는데, 기껏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 물어봤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니까 좀 짜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음부터 이렇게 얘기해라 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거니까 좀 웃길 수도 있어요. 또 좀 비애감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자기가 얘기합니다. 자, 너 왜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냐? 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렇게 좀 얘기해라. 자, 발분망식 이랬습니다. 자, 내가 한번 학문에 분발해서 열중하면 내가 이렇게 식사를 챙겨 먹는 것도 있는 사람이고, 나기망우, 내가 한번 그 도를 이렇게 닦느라고 도를 즐길 때는 모든 근심 걱정을 잊을 정도로 심취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뭐 부지노지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하여튼 늙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뭐 그런 사람이다.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즉, 뭐 간단히 얘기해서 내가 보통 사람 아니고 굉장히 비범무쌍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루한테 다음부터는 이제 누가 물어보면 좀 똑바로 좀 대답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야 그 사람이 관심도 좀 가지고 나를 좀 만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즐기면서 그 근심을 잇는다? 이 즐기는 단계가 사실 가벼운 단계가 아니고 깊고 높은 단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낙이라는 것은 그냥 즐겁거나 기쁜 것이 아니고 아는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죠. 지죠. 알지자. 이 지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어의 그 옥냐편에서는 공자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락에 대해서 우리 정의하기를 우선 그냥 조금 아는 것, 그냥 단순한 지식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성이나 지식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사물이나 일을 좋아하고 능숙하게 잘하는 것이 호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과 수레 단계가 있으면 이 수레 단계의 정통이 아주 뛰어난 그런 수레 단계에 이르면 그게 호의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학문도 일종의 이제 지식을 우리가 흡수하고 호학, 학문을 좋아하는 단계가 일단 일반적인 그 지혜 단계보다는 높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들어가면 락의 단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물이나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능숙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기의 취미와 적성에 맞아서 그야말로 근심걱정도 잊을 정도가 되고 그렇게 빠져들어서 즐기면서 몰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가 결국 얘기한 것은 내가 낙이망우, 그러니까 내가 즐기면서 근심을 잊을 정도니까 어떤 학문이나 사물의 이치에 정통할 뿐더러 즐길 수 있는 단계에 오른 내가 지성의 최고 반열에 이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저에게도 그 나기망우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05년도 을류년에 제가 이제 2000년에 이제 에스크푸츠닷컴을 창업하고 사실 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그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보통 주변에서는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부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2005년도에 이르렀을 때는 굉장히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외국에서 뭔가 큰 그 딜이 있었고 그것에 이제 계약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몹시 학수고대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이제 그 을경 합금되고 그것이 합파가 되죠, 금으로. 그래서 제가 아주 이렇게 뚜렷한 그런 문서운이 있고 제가 계약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해 그것이 불발되고 아주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쯤 가산을 다 탕진하고 집에서 이제 외국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기대하는 소식이 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스탠바이 되고 있었어요. 2005년은 저에게 좀 특별한 시점이었죠. 제가 명리 저술들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글을 쓰고 출판이 이제 되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제가 자평명리의 3대 텍스트인 적천수, 난강망, 자평징전을 전부 다 주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해 제가 출판사와 그 계약을 한 10권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제가 이렇게 인쇄를 받아서 생활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해 이제 가을부터 제가 뭐 이제 소식을 기다리기가 너무 지겨우니까 집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칩거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저의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런 그 소양이나 지식 체계를 드러내고 그것을 또 후학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명리 지식들을 또 고전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특별히 할 게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쓸 때 자평진전을 좀 쓰다가 좀 이렇게 지루하면 또 뭐 적천수 스펙트럼 좀 쓰고 또 좀 지루하면은 제가 또 뭐 난강망 마스터리를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주로 이제 한 밤 자정쯤 되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 이제 좀 썼다 싶으면은 그 다음날 딱 정오, 난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시간 정도는 제가 그냥 책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제가 그 여러분이 보시는 뭐
자평진전 리뷰나 또 뭐 적천주 스펙트럼 또 난강망원 스트리 이런 것을 한 3개월 정도에 다 탈고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 제가 이제 초가을에 시작해서 이제 늦가을쯤에 제가 이제 글을 다 쓴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글을 쓸 때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어떤 뭐 일상의 근심 이런 거를 완전히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명리라는 게 저의 뭐 적성에 맞았다, 취미에 맞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일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제가 잊으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기마오 같은 그런 것을 당시에 이렇게 이제 제가 그런 단계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봐요. 자, 이때 경진대원이가 신자진 합수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하고 술하고 이렇게 두 글자가 남아 있는데 이때 이제 사중의 병화와 술중 신금이 합생하면 제가 이렇게 재원이 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우리가 지장 간의 암합은 포태 자법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 현재 사화가 절지에 놓여 있지만 이렇게 장간의 암신끼리 식간의 암합은 사중의 병화가 록지라고요. 그러니까 그 편재 록지는 굉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적은 재원이나 적은 돈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술중이 이제 그 관대지에 있는 인수하고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재원이 생성됐는데 제가 이제 그러한 그 진대운이 아니고 이렇게 사신합을 짓게 되면은 사가 이제 절제했으니까 재원이 다 고갈되는 거죠. 고갈될 때 신금의 장생이라는 성분이 합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을 얻는 거죠. 이렇게 해서 후원을 받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합생의 의미가 이제 장생의 의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좀 뚜렷하고 큰 원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자진 삼합국을 이루고 나면은 을류년에 사유합작을 하죠. 이럴 때는 그 편제 절지의 상황이 그러니까 봉법을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제 사화가 이렇게 절지에 있는 겁니다. 절지의 상황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료갑작을 이루죠. 이제 유는 도하니까 욕폐지가 되는데 전료갑작을 이루게 되면 이때 재원은 상당히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태 그 재성절지의 상황이 훨씬 더 뚜렷하게 드러나죠. 그렇다면 자, 합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제되니까 우선 그것이 합작되었다라는 것은 재원이 완전히 고갈되고 마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성절제의 상황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지지의 합, 그러니까 육합이나 삼합으로 해가지고 이 사화가 합생하거나 합작할 때는 사실 그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편제절제의 상황이 더 현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명암합 같이 천간끼리의 합을 이루게 되면은 식간끼리의 합을 이루게 되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지지도 이제 암합 관계를 이루거나 이렇게 될 때는 사중에 병화가 사야에서 보태자법 록지를 얻어서 합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재원은 이렇게 빈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재원이 사화에서의 그 재원이 합생되려면 가급적 암신의 정화인 그 병화가 암신의 그 재인 그 병화가 이렇게 암합하는 구조가 암합이나 명암합하는 구조가 저에게는 훨씬 더 재원과 관련해서는 힘이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성취나 이런 부분에서 더 뚜렷하죠. 그러니까 지지사화가 그냥 지지의 합을 이룰 때는 제가 동해서 이렇게 이제 합생하는 맛은 있지만 다 그 편제 절지의 그 합생 상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도 바로 고갈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재정적으로 좀 형편이 좀 이렇게 공공할 때 이렇게 신금이라는 사신합 이렇게 이루게 되면은 장생에 후원이 있고 또 형적 요소가 있어서 제가 좀 분발하거나 또 좀 더 기특한 그런 발상을 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것이 형적 물상이 강화되기 때문에 후에 어떤 그 화근의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가 사유합을 하면은 이제 형적 요소는 없으니까 이때 마련되는 데는 재원은 문제가 없죠. 제가 뭐 책을 쓰고 인쇄 받아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될 건 없죠. 그러나 이때 편제가 절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은 가늘고 미약하고 큰 그런 벌이가 일단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지의 합에 의해서 일어날 때 그 포태물상은 봉법 위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장간에 있는 식간들이 암압할 때는 후퇴 자법을 위주로 하니까 같은 재물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2005년도에는 제가 돈도 굉장히 없었고 굉장히 가난했는데 여러 가지 형편이 가난했는데도 제가 그렇게 뭐 비난하다는 생각하지 않고 이런 명리학을 학습하고 또 저술을 하면서 제가 좀 안빈낙도의 그런 그 즐거움을 느꼈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망우하는 근심을 다 잃는 그런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술도 했고 제가 이렇게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는 항상 형편이 여의치 않다라는 그런 인식을 제 스스로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후에는 가급적 책을 쓰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사유합이 될 때 이렇게 제가 절로 갑자기 그런 운기에서 그런 물상이 현상으로 드러난 것을 제가 이렇게 체감하게 되었고 또 돌이켜 보니까 그때가 제가 결코 뭐 그렇게 척박하거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아주 이렇게 제가 라기망후하는 좋은 시점이었다는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의미 있는 저에게는 한 해였죠.